자, 이번에는 광전 효과와 색채 인식. 지난 강의 때 들었듯이 3단원은 소리 딱 파동학인데 소리에 대한 거 2단원이랑 빛에 대한 거 2단원 이렇게 2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빛에 대한 내용에 광전 효과하고 색채 인식 들어갑니다. 이 광전 효과는 잘만 이해하면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 문제 나왔을 때 한쪽 입꼬리가 쓱 올라가면서 되게 쉽게 풀리는데 제대로 이 감을 못 잡고 이게 뭔 말이지 싶으면 여기만 나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단원으로 극과 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광전 효과부터를 현대물리라 그래. 현대물리. 그 전까지 물리 고전 물리가 뉴턴이 기반이 됐다 그러면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세상에 알려진 게 이 광전 효과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이 아니라 그냥 과학자도 아니었어요. 이렇다 업적도 없었고 공무원이었어요. 그냥 특허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헤르츠, 라인리 헤르츠? 그 사람이 이제 멘붕을 겪고 그 사람 제자 뭐 여러 사람이 도와줘갖고 막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숙제를 해결을 해낸 게 아인슈타인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로 이제 양자설의 빛이 양자다, 즉 입자라는 이론을 갖다가 주장을 한 뒤에 그거 갖고 엄청나게 학계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싸움을 한 뒤에 그때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발표한 게 상대론이에요. 우리는 상대론을 먼저 배웠죠. 그죠? 그럼 광전 효과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광전 효과는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돼. 광전 효과가 무슨 뜻이지? 처음 듣죠. 그죠? 금속판에 이런 금속이 있고 금속판에 전구를 달아서 빛을 쏴. 금속에다가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온대. 이걸 알아낸 사람이 헤르츠야. 오케이? 금속에다가 빛을 쐈는데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이걸 광전 효과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때 빛을 맞고 튀어나온 이 전자는 성이 광시로 바뀌어. 그래서 광전자가 돼. 그럼 광전자는 전자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킬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질량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34승 킬로그램이면 이게 허물나게 작겠죠. 0.000000000000000000000000091 킬로그램이야. 알겠나? 그 다음 전자니까 전기를 띄어 안 띄어? 띄어요. 얼마? 2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니네 이 숫자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 1쿨롱이 전자 몇 개를 묶은 패키지라고 그랬냐?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이해 가요? 그러면 1쿨롱을 6.25 곱하기 10에 18승으로 나누면 그게 전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이야. 그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금속 표면에다 빛을 쐈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한다. 근데 이때 튀어나온 전자, 광전자는 전자다. 질량도 있고 전하량도 띄고 있다. 알겠습니까? 헤르츠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헤르츠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금속 표면에서 전자 튀어나오는 거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했던 실험이 이거야. 그래서 앞에서 미리 배운 거야. 검전기라고.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되어 있는 검전기를 일부러 마이너스를 이빠이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로 전체 대전이 되면 밑에 다리가 쩍 벌리고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빛을 쏴갖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마이너스가 세질까 약해질까? 약해지지. 그럼 다리가 홍홍 하고 오므라들어. 냅두면 어떻게 돼? 오히려 플러스가 돼서 다시 벌어져요.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전자가 실제로 튀어나가고 들어가고는 눈에 안 보이는데 검전기에 다리가 오므라들었다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아 전자가 튀어나갔구나 안 튀어나갔구나 이 가부를 결정하고 있었다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증 안 생기냐? 금속판에다가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온대. 그러면 금속판에다 전자를 확 갖다 때리면 뭐가 나오게? 금속에다 전자를 세게 가속해서 때리면 빛이 나와요. 빛 중에 어떤 빛? 에너지가 되게 센 X선이 나와요. 예, 가요? 그럼 실제로 병원에서 너네들이 엑스레이 찍을 때 다 이렇게 만들어서 찍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전 효과니까 요거는 차체에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차치하고 광전 효과라는 건 그래서
금속 표면에서 빛을 때려갖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헤르츠는 당연히 빛은 파동으로 알고 있었어요. 파동. 미안. 그래서 빛은 당연히 파동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배웠어?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가르쳐줬어. 그죠?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빛도 파동이잖아요. 그지? 빛의 진폭이 커졌을 때랑 진동수가 커졌을 때 우리 눈에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 일단 빛이 진폭이 커졌다라는 건 밝기가 밝아진다 그래. 밝기가 밝다. 아직 감이 안 오지? 밝기가 밝은 건 뭐냐면 우리 강의실에 지금 형광등이 여러 개가 있잖아? 지금 다 무슨 색깔이야? 흰 색깔이지. 저 형광등도 지금 스위치가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딱 꺼. 스위치 하나를 딱 끄면 어떻게 돼? 어두워지지. 그래도 색깔은 흰색이죠. 이거야. 그래서 밝기라는 건 밝고 어두우면 전구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전구의 수가 커지면 같은 노란색일 때도 되게 밝은 노란색이 되는 거야. 알겠나? 그 다음 진동수가 바뀌면 빛의 속도는 공기 중에서 똑같으니까 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여기서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똑같기 때문에 진동수가 바뀌면 따라서 파장도 바뀌어요. 그죠? 빛의 파장이 다르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인지가 되느냐? 색깔이 다르게 느껴져. 그래서 진동수는 색깔을 다르게 바꾸는 거야. 당연히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크겠죠. 파장이 짧으니까. 빨간색이 진동수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헤르츠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금속 표면에다가 빛을 쏘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을 바꿔가면서 쏴보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빨주, 노초 했더니 노란색이 됐더니 갑자기 다리가 호흡 오므라드는 현상이 나타났대. 아, 그럼 빨간색, 주황색은 노란색보다 에너지가 약하지. 요거에 비하면. 그지? 진동수로 따졌을 때 약하지. 그럼 빨간색 전구를 100개를 켜보면 어떨까? 그래서 빨간색 전구를 계속 늘려봐요. 즉 밝기를 계속 키워봐. 근데 안 오므라들어. 이상한 거야. 어? 헤르츠는 당연히 빛은 파동이라고 알았고 그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세면 에너지가 세서 이게 확 오므라들어야 되는데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밝기를 아무리 밝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더래. 심지어는 빨, 주, 노초는 주황색 전구를 100개를 켜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더래. 아, 이건 뭐지? 그리고 멘붕에 쌓여요. 아, 이건 뭐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아저씨가 누구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요. 역발상의 귀재. 우리 상대론 할 때도 그랬지. 남들이 빛의 속도를 정의하지 못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럼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역발상을 하는 사람이야. 얘도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야, 그럼 빛이 파동이 아닌가 보지. 그러면서 입자론을 주장하기 이르러요. 이해 가요? 빛이 입자래. 그러면서 직관에는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 가로축에다가 과정, 세로축에다가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가 여기 있다가 슝 올라와갖고 이렇게 된다. 그래놓고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를 여기다 그려요. 그래놓고 너 여기다 쏴주는 거야. 뭔? 빛에너지를. 빛에너지를 여기다 쏴줘. 그랬더니 여기를 끌어올려.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80줄이라고 치고 내가 쏴준 빛에너지가 100줄이라고 치자. 그럼 저 밑에 바닥에 있던 전자에다가 100줄의 빛에너지를 때려주면 80줄을 기어 올라와서 여기서 몇 줄이 남냐? 20줄이 남겠지. 그럼 20줄을 가지고 얘는 운동에너지가 돼서 날아갈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입자인지 이대로 설명을 하자면 애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해. 이해가 잘 되는 듯 안 되는 듯해.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 이 천재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를 일반인의 머리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아인슈타인 머리에는 얘가 어떤 현상으로 보였던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자석을 갖다 놔요. 자석에 쇠구슬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뭐에다가 빗대는 거냐? 자석은 원자 핵에 전자가 붙들려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얘는 자기력으로 붙어 있는 건데 자석에 이 쇠구슬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전자라고 치자. 그럼 평상시에 금속 표면에는 원자 핵과 전자의 전기적 인력으로 붙잡혀져 있는 거야. 여기다가 빛을 쏘는데 입자라 그랬잖아. 입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각을 해. 여기다가 파동을 쏘는 게 아니라 이런 비비탄 총알을 쏘자 이거야. 비비탄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쇠구슬에 비하면 겁나 가벼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비탄의 이 총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빛 알갱이라고 한다.
빛 알갱이. 요걸 있는 그대로 한자로 쓰면 빛광자에다가 알갱이는 한자로 양자라 그래. 그래서 광양자라 그래. 오케이? 아인슈타인은 그 옆 동네 살던 플랑크가 했던 광양자라는 얘기를 들어다가 빛이 그러면 플랑크가 얘기한 대로 빛 알갱이 광양자처럼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이 총은 비비탄 총은 그냥 총이 아니라 전동총이야. 여기다 배터리 집어넣고 탄창에다 총알 넣으면 모터가 움직이면서 끽따콩 끽따콩 이렇게 쏘는 거야. 그지? 근데 총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게 있어야 짱깨 거 한 3만 원이면 사요. 걔는 쏘면 어떻게 되냐면 띡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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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총알을 쏘면 띡따콩 띡따콩 이렇게 쏘면 얘가 하나 맞고 하나 맞고 하나 맞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안 튀어나가. 근데 총 중에 성인용 장난감이 있어요. 서바이벌용으로 쓰는 거 비비탄 총인데 뭐 이만한 뭐 프레온 가스 넣고 막 쏘는 총 있거든? 마루이라고 일본 메이커. 그 총 한 자루에 막 100만 원 호가하는 게 있어. 그 총을 갖다 쏜다고 치봐. 여기다가 가스를 이빨에 집어넣고 전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긁으면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나가요. 연사력이 겁나 좋아. 긁으면 막 진짜 총처럼 드르륵 쏴. 오케이? 그렇게 쏴보자 이거야. 그러면 짱깨총 따콩 끼 따콩 그럼 하하 맞고 하하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 마루이 총으로다 쏘면 드르륵 드르륵 쏘지. 그럼 드르륵 팅 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 툭툭툭 팅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아 그러면 이 전자에다가 광양자라고 하는 비달갱이를 막 쏘는데 오케이? 진동수가 약하면 맞고 맞고 이러는데 드르륵 때리면 맞고 팅 하고 튀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럼 얘 이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빛 맞고 튀어나간 광전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총의 연사력 있지. 따꽁따꽁인지 드르륵인지 빛의 진동수가 결정하는 거고 색깔이. 이해 가세요? 그럼 이번에 이걸 밝게 하겠다라는 건 이걸로 상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밝겠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 똑같은 뭐 초록색 빨주 노초 아니, 보라색 총이야. 그럼 드르륵이겠지. 보라색 총인데 밝겠다. 그럼 어떻게? 이 총을 여러 자루로 조지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면 따꽁따꽁이 아니라 확 깨져지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전자가 어떻게 나와? 많이 튀어나와. 이제 앞으로 머릿속을 딱 이분화시켜야 돼.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랑 세게 튀어나오는 건 다른 거예요. 세게 튀어나온 건 튀어나온 것들 중에 제일 센 놈만 따질 거고 되게 빠른 거를 따지는 거고 많이 튀어나오는 건 얘 개수를 따지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많이 튀어나오게 하려면 총을 여러 자루로 조지면 되고 이해 가세요? 얘가 빠르게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사력이 좋은 총을 쏘면 돼. 연사력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빗대 갖고 이제 광전 효과 그러면 니네들은 이제 요런 그림 있지.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면 되는 거야. 요거를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던 과정에 빛에다가 이 금속 표면에다 빛을 때려줬을 때 이거 끄집어내는 요 80줄이라고 얘기한 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일함수라 그래요. 일함수 W라고 쓸 건데 일함수가 무슨 뜻이게?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탈출시키는 필요한 전자를 탈출시키는 데 필요한 요 말이 제일 중요해.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값이야. 쉽게 얘기해서 요 끄트머리에 달랑달랑거리는 놈은 드르륵 때는 바로 튀어나오지. 근데 저 안쪽에 막혀있는 놈은 총을 쏘면 드리블해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이해 가요? 그런 의미야. 근데 우리는 일함수라고 여기다 써놓은 80줄은 결국 요 끄트머리에 있는 거 떼내는 데만 이용하는 거. 그거 값만 사용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EK, 운동에너지지. 누구 거겠냐? 광전자. 광전자 운동에너지는 쏘아준 빛 에너지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쏘아준 빛 에너지에서 뭘 빼주면 돼? 일함수를 빼주면 돼. 그냥 무조건 공식만 쓰고 외우지 말고 요거를 갖다 한번 생각해봐. 얘가 뭘 의미하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럼 빛 에너지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광전 효과가 어설프게 배우면 헷갈린 게 이거야. 식이 두 개가 나와. 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고 광전자 에너지가 나와. 광양자 에너지.
그럼 이쯤에서 광량자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비달갱이라 그랬지, 그지? 비달갱이의 특징은 여기서 형광등을 켜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럼 무거울까, 가벼울까? 계속 받고 있으면, 오, 존나 무거워져? 안 무거워져. 광량자는 질량이 있어, 없어? 질량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게 아인슈타인의 대단한 점이야. 질량이 없는 입자를 상상을 할 수 있냐? 질량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건데. 이해 가요? 근데 광량자는 에너지 입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에너지 입자. 플랑크도 처음에 플랑크가 생각했거든, 이거를. 빛이 이상하게 파동처럼 안 움직이고 입자처럼 행동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고 있을 때 과감하게 그럼 빛은 입자인가 보지 이렇게 우겨버린 거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해 가요? 질량이 없대요. 그러면 빛은 레이저 쏘아놓고 거기다 자석되면 휘어? 안 휘어. 전기와 자기가 없어. 전기, 자기가 없어요. 그냥 에너지만 갖고 있는 입자라고 본 거예요. 그걸 비비탄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비비탄에 빗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이 광량자 에너지는 플랑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 플랑크 실험. 그래서 광량자 에너지는 그러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걸 다 정리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막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걸 조합해서 만든 게 광전 효과야.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플랑크가 실험을 했는데 빛에너지, 광량자 에너지는 이제 앞으로 광량자 에너지라고 붙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광량자라는 개념 없으니까 그냥 빛에너지라고 그랬거든. 빛에너지, 광량자 에너지는 희한하게 HF 이런 관계가 있대요. H를 뭐라 그래? 지 이름을 따서 플랑크 상수라 그래. 플랑크 상수. 그럼 얘가 뭐예요? 실험에서 알아낸 거야. 그냥 가로축, 진동수에 따른 세로축, 에너지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1차 함수가 나오더래. 그때 기울기를 플랑크 상수 지 이름을 붙인 거야. 빛에너지는 특이하게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빛의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하는 플랑크까지만 해도 빛은 당연히 파동으로 알았으니까 그러면 F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 람다분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니? 그럼 여기다 대신 집어넣어서 H 곱하기 람다분의 C. 자, 여기까지도 표현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이 축은 누구 거 얘기하는 거냐? 광량자 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즉 금속 표면에다 쏘아준 이 빛 에너지, 요걸 광량자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해. 그럼 여기다 쓰려고 하는 건 누구 거야? 빛을 맞고 튀어나온 전자 거. 얘 거를 여기다 쓸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빛 에너지는 얘 걸 그냥 빌려다 써요, 아인슈타인이. 지가 실험해서 알아냈다는데 뭐 실험치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HF라고 정해주면 되지, 그지? 그 다음 니네들이 주목할 게 이 뒤에 붙어있는 게 이람수였죠. 이람수의 정의 중에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뜯어내는데 사용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여기? 최대가 항상 붙어.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말이 꼭 붙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람수 때문에. 그럼 이람수는 어떻게 표현해? W.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맥스.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W. 이게 기본식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선생님 묻고 싶은 건 여기 봐봐봐. 이람수가 80줄인데 내가 쏘아준 빛 에너지가 80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요거 뜯어내는데 80줄이 필요한데 거기다 딱 80줄 때려줬어. 그럼 여기까지 슉 올라온 다음에 튀어나갈락 말락하지. 이해 가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때 빛의 에너지를 한계 진동수, 임계 진동수라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요 실험 과정을 가지고 가로축 진동수에 따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그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진동수에는 아무 의미 없다가 여기서부터 쭉 튀어나오기 시작한대. 그럼 요때 진동수를 옛날 이름은 한계 진동수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요. 문턱 진동수. 이름이 바뀌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금속에다가 빨주, 노초, 파나 뭐 색깔을 바꿨는데 노란색이 됐더니 바로 튀어나오더라. 그러면 그때 그 노란색의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 놓고 그 이후에 빛의 에너지가 세지면 이람수는 그대로일 거니까 얘가 세지면 얘도 같이 세주는 비례적인 그래프가 나오더래. 그래 놓고 보니까 y는 ax-b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1차 함수라고 그러지. 그지? 이 그래프가 1차 함수잖아 지금. 맞춰봤거든? x축에다가 f, y축에다가 ek. 그럼 ek는 hf-w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뜻한다는 얘기가 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를 의미해요. 여기서 플랑크 상수.
이해가세요? x 대신에 f로 바뀐 거고 y 대신에 2k로 바뀐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y절편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그려져 있지 않지만 가상의 선을 그리면 여기가 y절편이 될 거 아니야.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마이너스 w라고 그래서 요게 이 절대값. 이 절대값이 이함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르니까 얘가 금속 A야. 근데 금속 B로 바꿔갖고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더래. 그럼 니네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금속마다 원자, 핵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힘이 다르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문턱 진동수가 달라도 기울기는 어때야 돼? 플랑크 상수니까 똑같아야 되고. 그럼 문턱 진동수가 커지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A 거라 그러면 마이너스 W B 거. 이함수는 B께 더 커지게 되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잠깐 이함수를 정의를 해볼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max는 HF-W라는 기본식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쏘아준 빛의 진동수가 얘가 딱 F0만큼 쐈다고 쳐자. 문턱 진동수만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닥에서 끄집어 올리는데 80줄 필요한데 딱 80줄만 쏴준 거 아니야. 그럼 튀어나올락 말락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 0이 돼요. 0. 그럼 0은 HF0 마이너스 W가 되고 이거 이항을 하니까 이함수는 HF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란 얘기지.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마무리를 정리를 할게 이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식 마무리를 하자면 HF-W는 이제 HF-HF0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빛에너지를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한다지.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 H 곱하기 람다분의 C 마이너스 W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옆에 H 곱하기 람다분의 C 마이너스 H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C 이것도 가능하대.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는 알아야지. 얘를 문턱 진동수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 얘를 문턱 파장이라고 부르면 돼요. 오케이? 금방 잠깐 그렸다 지운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 가로축 진동수, 세로축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 A하고 B의 금속이 있을 때 문턱 진동수는 B가 크고 그래서 이함수도 B가 크고 여기까지 이해하지? 선생님 질문. F1에 A와 B의 두 금속을 놓고 F1의 진동수를 각기 비춰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가 F1인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죠? 둘 다 문턱 진동수 미만에 비치기 때문에 광전 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계속 다리를 둘 다 쭉 벌리고 있다고. 전체 마이너스가. 예, 가세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F2의 빛을 비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A의 문턱 진동수 이상이니까 A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B는 안 일어나. 그럼 A는 오므라들고 B는 벌어져 있어요. 알겠나? 그럼 F3의 빛을 비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둘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 그지? 근데 A는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세져요. 알겠나? 그럼 누가 많이 튀어나왔냐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튀어나온 최대 운동 에너지만 다루는 거지 개수는 안 나와요. 이 그래프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앞으로 교과서에도 실렸기 때문에 이건 되게 자주 물어보는 유형인데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너네 어떻게 할 거냐고. 가로축에다가 파장, 세로축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맥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요때는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야. 즉 쏘아준 빛의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약해진다는 얘기야. 누구 에너지? 광량자 에너지. 쏘아주는 빛 광량자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얘기야. 파장이 세진다는 건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고 아까 상상으로 봤을 때 연사력이 따꽁따꽁 드르륵 중에 얘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따꽁 느려진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맥스 H 곱하기 람다분의 C 마이너스 W니까 Y는 X분의 A 마이너스 B꼴 이런 걸 무슨 함수라 그래? 유리함수라 그러지. 유리함수. 그래서 유리함수의 A 값이 양수면 1, 4, 3, 4분면 맞아? 그래서 1, 4, 3, 4분면의 반비례 그래프로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B를 뭐라 그래? 점근선이라 그래. 아유 수학 자신 없으면 일단 그냥 여기다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 이렇게. 예, 가세요? 그럼 요때 파장을 무슨 파장이라고 하면 돼? 얘를
문턱 파장이라고 하면 돼.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져. 잘 튀어나오던 놈이 오히려 안 튀어나오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가상의 선을 그려보면 이때 밑으로 내린 요 값이 마이너스 W에 해당이 되는 점근선이라 밑으로 내려간다고. 야, 얘가 금속 A야. 그 다음 금속 B를 그려볼게. 금속 B는 요렇게 그려진대. 오케이? 선생님 질문. 문턱 파장은 누가 크니? A가 크니? B가 크니? 그냥 보는 대로 해석하면 돼. 문턱 파장은 A하고 B 중에 B가 더 커요. 맞아? 그럼 문턱 진동수는 누가 크니? 빛의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에서 광속은 똑같은데 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크면 얘가 작아요. 이해 가나? 그래서 문턱 진동수는 A가 더 커요. B보다. 그럼 마지막 질문. 이람수는 누가 커? 이람수 어떻게 표현한다 해서 HF 제로 또는 H 람다 제로분의 C 이렇게 된다 그랬지. 따라서 이람수는 A가 B보다 더 커요.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질문. 람다 1의 빛을 비춰줬어. A와 B 두 금속을 갖다 놓고 어떤 일이 벌어져? A의 파장에 빛을 쏘아주면 둘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죠? B를 여기 람다 2를 비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A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B만 일어나요. 이때는 이리 갈수록 세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람다 3를 비춰주면 둘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 주의하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전 효과는 아인슈타인이 난제를 해결한 거야. 어우, 빛은 파동인 줄 알고 진폭, 즉 밝기를 키우든지 진동수를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커지면 광전 효과 팍팍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는 난제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야, 빛은 그러면 파동이 아니라 입장가부지. 비비탄 촉처럼 따꽁따꽁 쏘는지 드르륵 쏘는지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고 밝기가 밝다. 즉 총을 여러 자루로 막 조지면 많이 튀어나오겠구나. 이해 갔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물리학자들 몇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빛은 당연히 파동이라고 믿고 있던 애들 다 모여라. 빛은 입자여에 내가 보니까 그래. 그럼 사람들이 하고 인정할까? 인정을 못할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요거를 실험을 해갖고 증명을 해보여야 돼. 근데 여기서 난제가 뭔지 아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게 2분의 1 mv 제곱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상대론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도가 뭐 빛의 속도에 가깝지도 않았거든. 이제 갈? 야, 그러면 질량이 겁나 작은데도 전자의 질량은 알고 있다 쳐.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kg. 근데 금속 표면에다 빛을 쐈을 때 전자들이 구름처럼 팍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센 새끼를 딱 잡아서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고. 스피드건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을 측정하라는 게 난제였어. 빛에너지야 플랑크가 실험을 해서 알아냈잖아. 진동수가 커지면 되고. 그리고 이거 이람수야. 문턱 진동수를 찾아내면 이람수 찾는 건 쉬웠잖아. 점점점 키우다 튀어나오기 직전. 그지? 다른 건 측정하기가 다 쉬웠는데 얘가 난제였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아인슈타인이랑 헤르츠가 머리를 쓰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천재 틱하더라고. 이런 유리로 되어 있는 금속 굴을 준비하고요. 공기를 쭉 빼요. 진공으로다가. 그래놓고 여기다가 금속판을 이렇게. 이 그림 앞으로 시험 볼 때 겁나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 전류계, 여기다가 전압계 이렇게 달고 여기다가 전원장치를 달아. 근데 이 전원장치가 어떤 전원장치냐면 가변 전원장치라 그래. 가변 전원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가능하다. 변화가. 그래도 막 드드득 돌리면 전압이 막 바뀌어. 근데 지금 현재 0V로 맞춰놨다. 그럼 얘가 0V라는 건 그냥 전선이야. 오케이? 자, 요 상태를 해놓고 여기다 빛을 쏴요. 옹 하고 빛을 막 쏴. 그럼 금속 표면에다가 빛을 쐈는데 내가 쏘아준 빛의 진동수가 예를 들어 문턱 진동수 F0보다 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내가 쏘아준 빛의 진동수가 이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때 광전 효과 툭캉 하고 전자들이 구름처럼 막 튀어나올 거야.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뜻으로 얘를 음극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튀어나온 전자가 여기 가서 막 팍팍팍 박히더래. 그래서 얘를 양극판이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러면 원래 전선 안에는 전자가 가득 차 있잖아, 지금. 근데 이쪽에서 튀어나온 전자들이 막 갖다 셀이 부딪히면 여기 전자가 한 칸씩 한 칸씩 기어 들어가면 전자들이 자꾸만 어떻게 돼? 움직이지.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전류는 이렇게 흘렀다 그래요, 전류.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여기서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니?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 전류계가 나오는데 얘를 광전류라고 그래. 빛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광전류. 이거 쇼킹했어요. 빛으로 전기를 만들 수가 있네? 전류가 흐르게 만들 수가 있네? 광전 효과였어. 근데 지금 얘가 왜 이 실험을 하는지 우리는 잊으면 안 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측정하려고 하는 실험이야. 그 과정에 선생님이 가변 전원을 드드드드득 돌려갖고 이쪽을 양극판에 플러스, 음극판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겠대. 오케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빛을 맞고 전자가 가볍게라도 톡 튀어나오면 플러스가 이리 와 하고 꼬시면 와! 와! 하고 가서 박혀. 전자를 자꾸 쪽쪽 빨아가. 이걸 무슨 전압이라고 하냐면 가속전압이라고 그래요. 즉 전자가 튀어나오는 데다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갈 때다 플러스를 해서 쭉쭉 빨아먹는 걸 가속전압이라고. 근데 이 가속전압은 우리 실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월 개나 갖다 줘버리면 돼요. 쓸데가 없어.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얘를 반대로 돌려요. 이쪽으로. 드드드드득 돌려. 그래서 양극판에다가 마이너스, 음극판에다가 플러스를 거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역전압이라 그래. 역전압. 거꾸로 전압. 역전압. 요걸 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빛을 맞고 전자가 퉁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오지마 하고 쳐 막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의인화를 시켜볼게. 이해하기 쉽게. 내가 전자 할게. 여기 내 뒤에 개떼처럼 있어, 전자들이. 빛을 맞고 야 가자! 그러고 양극판으로 뛰려고 그래. 근데 저쪽에서 강풍기를 틀어놓은 거야. 왕 하고. 이해 가해? 근데 강풍기로 바람을 불어도 선생님이 뛰어나가는 에너지가 100줄인데 강풍기로 나를 막는 일이 60줄이래. 그러면 나는 저길 뚫고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있지. 내가 100줄 갖고 가는데 60줄로 막아도 40줄이 남으니까 아! 계속 쿵 하고 박힐 수가 있어요, 여기. 근데 내 뒤에 쫓아오던 내가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잖아. 일진이잖아. 이해 가해? 근데 내 뒤에 조팝처럼 따라오던 애들 있잖아. 그 중에 60줄도 안 되는 애들은 그 바람에도 가다가 헤이 하고 돌아가 버려. 이해 가해? 그러면 전류가 확 줄어요. 확실히 반대로 불어버리니까. 아까에 비해서. 근데 내가 하려는 실험 의도는 뭐냐면 얘를 그러면 드드드드득 더 올려가지고 내가 일진인데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100줄이야. 이해 가요? 근데 강풍기 에너지가 100줄이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기서 오지 말라고 쳐막는 에너지가 100줄인데 갖고 있는 중에 제일 센 놈이 100줄이면 막 막아도 으악 하고 여기까지 가지.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으악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 그럼 전자가 하나라도 박혀 안 박혀? 안 박혀. 내가 일진인데 내가 제일 센데 내 에너지 100줄 갖고 뛰어가는데 100줄로 쳐막으면 까고 까서 저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면 전자가 하나라도 안 박히지. 그럼 전류가 0이 되더라는 얘기야. 즉 요거를 드드드드득 돌리다가 전류가 딱 0이 될 때 전압을 측정을 해. 마이너스 V0. 이걸 정지전압이라고 그래. 너네들이 이 정지전압만 알고 있으면 전압하고 같은 말이 전위차고 전위차의 정의는 1쿨롱당 적용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예요. 그건 이제 물리투에 나와요. 그래서 좀 설명하기 애매한데 전압에다가 그럼 지금 그냥 외웁시다. 전압에다가 전하량 Q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가 된다고. 근데 전자의 전하량은 E라고 알고 있다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예,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00V가 되니까 전기가 안 흘렀다면 여기 마이너스 100V에다가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QV 곱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이라고 줄로 나오거든?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온, 광전효과 때 튀어나온 에너지 중에 제일 센 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이라는 거야. 예, 가세요. 요게 제일 센 놈인데 그거만큼 막으면 전기가 그때부터 안 흐른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너네들 요 실험을 왜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 실험 왜 한 거야? 빛을 맞고 튀어나온 광전자가 구름처럼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센 놈의 운동 에너지를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강풍기로 막다가 100줄이 되니까 그때부터 전류가 안 흘렀다면 튀어나온 놈 중에 제일 센 놈이 100줄이었구나 라고 알아내는 거라고. 알겠냐? 자, 그러면 요걸 표현한 이 그래프 하나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제 광전 효과는 끝나요. 가로축에다 전압, 세로축에다 전류라고 측정을 해. 이 전압은 여기서 측정한 거, 이 전류는 여기서 측정한 거. 그럼 그래프가 어떤 놈이 이렇게 나왔어 A, 어떤 놈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B, 어떤 놈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C. 그럼 일단 C부터 봐봐봐. C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이리 땡기든 저리 땡기든 계속 전류가 0이지. 그럼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자가 하나도 안 튀어나온 거야. C는 광전 효과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C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프야 이게.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A하고 B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건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땡기는 건 가속 전압이라 그래. 이 가속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쭉쭉 빨아내는 전압이었는데 우리 실험 의도랑은 상관이 없지. 보시다시피 쭉쭉 당기면 튀어나온 놈들 쪽쪽 빨아서 항상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최대치의 레벨은 누가 결정하냐? B하고 A의 차이점이 최대 전류가 다르지. A는 전류가 콸콸콸, B는 쩔쩔쩔 흐르지.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서 시간당 전자가 10개 나오는 거랑 시간당 전자가 20개 나오는 게 다를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시간당 전자가 20개가 나오면 쪽쪽 빨아갖고 부딪혔을 때 많이 들어가, 전자가. 그럼 전류가 콸콸콸 많이 흘러. 이해 가? 그래서 이 레벨은 누가 결정하겠어? 빛의 밝기가 결정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걸 다른 말로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라 그래요.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이 쉘이 박히면 전류가 콸콸콸 흐를 건데 그럼 얘가 많이 튀어나오게 하려면 어떡하라 그래서 총을 여러 자루로 쏘라 그랬지. 밝기가 밝아지면 된다. 이건 밝기밖에 없어요. 알겠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그래프를 보면 A의 전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만큼이나 쳐막아야 돼요.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선 한 요 정도만 쳐막으면 돼요. 그죠? 그럼 누가 세게 틀어막은 거야? 강풍기를 누가 세게 튼 거야? A가 세게 튼 거야. 얘가 반대 방향으로 세게 전압을 했더니 그때부터 전류가 0이 되었대. 그 얘기는 이때 A 실험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어떤 거야? 많았던 거지. 센 거지. 세게 튀어나온 거지. 세게 튀어나오니까 세게 막아야 전류가 0이 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알겠냐? 이 그래프를 주고서 니네들한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W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얘가 커지는 거라고. 이해 가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기가 밝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쪽으로 많이 도망가서 크다는 얘기는 얘가 세든지 얘가 작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같은 그래프의 문제를 두 개 유형으로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example you 빠밤. 금속 A와 금속 B가 있어. 금속 A와 금속 B에다가 빛을 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금속 A와 B에 어떤 광선을 쬐었다.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니네들한테 물어보는 거 이람수 WA와 WB 중 누가 크니?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어떤 광선이래. 그럼 같은 광선을 쪼인 거야. 그리고 둘 다 얘네 둘의 문톡 진동수보다 컸기 때문에 얘 진동수가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야.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바로는 A는 세게 튀어나오고 B는 살살 튀어나왔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면 쏴준 에너지를 100줄이라고 그럴게. HF가 100줄. 근데 얘가 튀어나온 운동 에너지가 얘는 40줄인데 얘가 20줄이라고 칠게. 그럼 얘 이람수는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얘 이람수는 60이라고 하면 되지. 100을 쏴줬는데 40이 튀어나가니까. 그럼 얘 이람수는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100을 쏴줬는데 20 튀어나간다는 건 이람수를 80이라고 보면 되지. 따라서 이람수는 얘가 큰 거야. 얘 가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이쪽으로 많이 갈수록 요거만 알려주는 거야. 우리한테 튀어나온 세기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 여기 봐봐. exam 2. 같은 그래프상에서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금속에
광선 A와 B를 쬐었다. 오케이? A와 B를 쬐었다. 그러면 FA와 FB 중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크기를 비교하셔라. 그럼 이때는 어떤 금속이니까 금속의 종류가 같은 거야. 즉 이람수가 같다고 쳐. 50이라고 칠게 그냥 편의상. 이람수가 50이야. 근데 한 번은 A라는 빛을 비췄고 한 번은 B라는 빛을 비춘 거야. 근데 둘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대. 근데 이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거야. A는 세게 튀어나왔고 B는 살살 튀어나왔다. 이거밖에 몰라.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럼 A는 예를 들어 50으로 튀어나왔는데 B는 20으로 튀어나왔다고 치면 내가 쏘아준 HF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얼마로 쏴줬길래 52람수를 빼고도 50을 갖고 튀어나갔겠니? 그럼 얘는 100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니? 그럼 HFB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내가 얼마를 쏴줬길래 50을 빼고도 20을 갖고 튀어나갔겠니? 그럼 70을 갖고 튀어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HH가 똑같으니까 A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즉 이 그래프의 이쪽 값은 세게 튀어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 없어. 거기서 이람수가 같은 건지 쏴준 광선이 같은 건지에 따라서 같은 그래프의 문제를 두 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 자, 요게 광전 효과예요. 지금 니네들이 이 실험 장치까지만 이해를 잘 했다 그러면 특이했던 그래프 문제 몇 가지만 해결을 하고 나면 광전 효과는 설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그잼 불. 이그잼 원 빠밤. 수능 기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어떤 금속에 10 전자볼트의 빛을 비췄더니 가로축 입자의 수, 세로축 운동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되더래. 근데 이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6.5 전자볼트. 여기가 얼마냐? 그랬더니 7.3 전자볼트. 이렇게 나오더래. 이 함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2005년인가? 수능에 나왔던 건데. 애들은 광전 효과 그러면 내내 이 그래프 있지. 진동수 운동에너지. 아니면 전압 전류. 금방 배웠던 이 두 가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 그랬더니 특이하게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함수가 얼마니? 라고 물어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이게 뭐냐? 도수분포표야. 가로축이 운동에너지라고. 여기가 운동에너지고 얘가 입자의 수라고. 운동에너지가 작은 놈 입자가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입자의 숫자가 운동에너지에 따라서 펼쳐짐이 달라. 이해 가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6점, 여기 거꾸로 했다. 잘못했다. 미안. 가로축에다가 운동에너지, 세로축에다가 입자의 수 이렇게 줬다. 그래야 도수분포표가 되지. 운동에너지가 작은 놈이 요 정도 있고 여기가 제일 많았다고. 6.5 전자볼트가. 얘가 7.3 전자볼트의 운동에너지가 여기 최대값이라고. 이해 가세요? 그럼 이람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람수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HF-W인데 그지? 이람수는 HF- 운동에너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쏘아준 HF가 얼마라고 줬다고? 10 전자볼트라고. 이해 가야? 그러면 이제 뭐만 빼면 되는 거야? EK를 빼면 되는데 EK 앞에는 항상 맥스 최대값을 따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다 7.3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얼마였냐 하면 2.7 전자볼트가 이람수였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많이 낚였겠지. 6.5 얘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얘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이 아까 빛을 맞고 뛰어나가는데 우리는 제일 센 놈 1바의 에너지만 필요하지. 그 뒤에 누가 얼마가 많다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까? 이게 가나? 자, 요런 유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특이했던 유형 이그잼 2 빠밤. 두 번째 타입은 어떤 게 있느냐? 가로축에다가 진동수, 세로축에다가 빛의 밝기라고 해서 그래프를 막 이래고 주고 있어. 그래 놓고 여기다가 F0 이렇게 주더라고. 자, 어떤 금속의 문턱 진동수가 F0인데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를 키우면서 밝기도 다르게 쪼여졌대. 오케이? 그럼 니네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FA, 뭐 FB, 뭐 FC 뭐 이렇게 줬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이 문턱 진동수 왼쪽에는
광전 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쪽은 아예 보지도 마. 이 금속의 F 제로가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쏘아준 빛은 이거 이상부터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 맞냐? 맞냐? 그러면서 물어보길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숫자가 제일 큰 놈은 해. 시간당 방출하는 광전자의 수는 곧 광전류를 의미해. 광전류가 제일 큰 놈은 누구니? 라고 하면 아까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숫자가 많다는 건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야지. 많이 튀어나오려면 레벨이 높아야지. 이해가요? 뭐가 높아야 돼? 밝기가 높아야 돼. 밝기가. 그래서 FA가 되는 거야. 이때는 FA. 오케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은 누구니? FA, FB, FC 중에. 얘는 다른 거 없잖아. HF-W인데 금속이 똑같으니까 일함수는 같고 얘만 세주면 얘가 커지는 거지. 그럼 진동수가 제일 큰 놈은 얘지. 그래서 이땐 답이 FC가 되는 거지. 얘 가세요. 요게 한번 나오고 나서 애들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오 신선한데 그 평가 이후에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나와. 여기다 진동수, 여기다 밝기. 그래프가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표로 주더라고.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여기 A, B, C. 그러면 여기다 F차로 문턱 진동수. 그럼 A는 광전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 즉 많이 튀어나온 놈은 누구다? B가 제일 많이 튀어나온다. 밝으니까 광전자 최대 운동에는 누가 세다? C가 세다. 오른쪽으로 가면 진동수가 커지니까. 알겠냐? 이해가냐? 자, 이런 식으로 다 문제만 변형해서 많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금방 표현했던 요거 광전효과는 뭐다? 비비탄 총싸움이다. 제가 어디 보고 있냐? 이리 와. 자, 여기서 보면 이 그림 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요 좌석에다 쏘아놓은 비비탄 총이다. 요 그림을 상상을 해주면서 따꽁따꽁 드르륵드르륵이 HF를 뜻하는 거고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근데 이 그림 하나하고 금방 설명했던 요 식들 요것만 머릿속에 매치되면 되는데 제일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 운동 에너지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 얘는 빛에너지, 즉 쏘아준 요 빛에너지가 얘고 요 위에 있는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 맞고 튀어나온 전자 에너지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면 광전 효과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알겠나? 좀만 쉬었다 합시다. 지금 배운 광전 효과의 이용 사례 한번 배우면서 광전 효과를 마무리할게요. 빛을 맞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의 이용. 이 인간이 광전 효과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첫 번째, 광다이오드. 저 2단원 할 때 나왔던 거예요. 광다이오드가 뭐냐? N극과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용접해서 붙인 다이오드를 순방향으로 전기를 걸어줘. 그러면 전기가 흘러야 돼. 다이오드니까. 네거티브 타입 세미컨덕터에는 전자가 남아돌고 포지티브에는 양공이 빵빵빵 뚫려 있어서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걸면 접합면 쪽으로 전자 나르게, 즉 전자하고 양공이 모여갖고 채워줘야 돼. 근데 요 사이를 보면 길이에 따른 에너지 관계를 보면 전자는 이쪽에 에너지가 있고 양공은 저 위에 있더라는 얘기야. 바스켓이. 그러면 여기까지 다가온 다음 여기를 박혀야 되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때 외부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요. 빛 에너지다. 그럼 조금 아까 얘기한 광량자 에너지 얼마? HF. HF의 광량자 에너지를 받아서 광전 효과로 점프해서 박혀야 그제서야 전류가 흘러. 그래서 얘는 내가 정해놓은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 빛이 들어올 때만 작동을 하는 광센서에 사용하라는 게 광다이오드.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태양 전지가 대표적이에요. 실제로 너네 시험 문제도 광다이오드하고 태양전지하고 붙여놓고 물어봐. 헷갈리기 딱 좋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접합시켜놨거든. 그래놓고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달아요. 그럼 얘랑의 근본적인 차이는 얘는 외부에서 전압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야. 기전력을. 그죠? 그래서 얘가 흘려줄 거야. 근데 얘는
태양 전지기 때문에 얘가 전기를 흘리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건전지가 안 들어가 꼬마 전구가 들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안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날 때 구조적인 이 트릭을 써가지고 전자들이 점프를 하는데 이쪽으로 점프를 해. 전자들이. 이해 가요? 전자들이 이쪽으로 점프를 한다는 얘기는 봐봐봐. 여기 양공이 있었는데 여기 전자 있던 놈이 이쪽으로 점프를 하게 만들어.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팍 가서 박히면 여기가 양공이 뚫리지. 그럼 양공은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빛을 맞아서 광전 효과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점프를 하도록. 그래서 이쪽에는 전자가 많이 몰려. 이쪽엔 양공이 빵빵빵 뚫려. 그럼 여기는 전자가 많아갖고 막 환장하게 해서 서로 싫어. 근데 여기는 전자가 없어 환장을 해. 가자! 그럼 전자가 이제 이쪽으로 가. 일이 들어가. 전자가 이렇게 가면 우리는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와. 그래서 마치 빛을 받으면 얘가 하나의 건전지처럼 행동을 해. 근데 니네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보면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얘는 접합면 쪽으로, 얘는 접합면 반대 방향으로 양공하고 전자가 갈라지면서 기전력이 발생을 해. 그래서 얘가 건전지처럼 행동을 한다고. 그 외우기도 얼마나 쉬워. 포지티브 타입 쪽이 플러스 극, 네거티브 쪽이 마이너스 극의 하나의 건전지처럼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둘 다 광전 효과를 이용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광합성을 한대. 광합성에 이용을 한대. 내가 근데 생물 2도 아니고 지금 광합성은 대충 설명을 할 거야.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있고 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파리가 있으면 잎에 뒤에 기공을 통해서 뭘 빨아먹어? 이산화탄소를 빨아먹고 이 뿌리에서 H2O 물을 빨아서 축축축 빨아 올려. 그럼 이파리에 있는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는 효소에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쳐받아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C6H12O6에 해당이 되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에 산소 찌끄레기와 물이 나와요. 이해 갑니까? 그럼 얘네들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붙어 있는 거랑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어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레고 블록이라고. 레고 블록을 조합해갖고 이렇게 복잡한 유기화합물을 만들려고 그래. 이해 가요? 그 과정에서 얘를 뜯어내. 수소를 뜯어내갖고 여기다가 악고 맞춰서 끼워 넣는데 요거 뜯어내는데 사용할 때 광전 효과를 사용을 한대요. 빛을 맞아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전자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유기체 반응을 해갖고 이렇게 보내는 건데 거기까지 자세하게 내가 설명할 건 없고 광합성 할 때 광전 효과 이용한대. 전자 뜯어내는데. 알겠습니까? 요 정도. 요래서 우리가 광전 효과 이용 사례까지 배우면서 광전 효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시험 문제, 물리 시험 문제 광합성은 잘 안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건 태양전지와 광다이오드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 이런 걸 유심해서 보십시오.